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댁이 되었어요. 시집와서 남편을 비롯한 시부모님께 사랑받으며 지내는 지금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줄 사람들이 일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니 든든한 마음이에요. 대부분 가족들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겠지만 그렇게 가족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행운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조건 없이 주어진 그 사랑이 당연할지 모르더라도 제게는 단 한 번을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어린 시절에는 낳아주신 부모님께 더없이 사랑받는 존재로 자란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가정주부 어머니 슬하에서 태어나 외동딸로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던 시절에는 제 곁에 부모님이 항상 머물러 주실 줄로만 알았어요. 저 유치원 다니던 시절에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께서 젊은 나이에 암이 발병하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엄마, 아프지 마. 윤지야, 엄마가 우리 윤지 앞으로 학교 가는 것도 보고 대학 가는 것도 보고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가서 우리 윤지같이 예쁜 딸 낳는 것도 곁에서 지켜봐줘야 하는데 엄마가 미안해. 그날 수척해지시는 엄마 얼굴을 보는 게 어린 마음이 어찌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고작 30대에 접어들었을 뿐인 아직 젊디 젊은 어머니셨기에 병의 진행 속도가 빨랐다는 것이 저희 가족의 불행을 앞당겼습니다. 당신 아내, 당신 딸이 세상에서 최고로 예쁜 딸이라고 노래를 부르셨던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겠죠. 이렇게 당신 혼자 가버리면 나랑 우리 윤지는 어떡하라고? 미안해 여보. 당신이 내 몫까지 우리 윤지 외롭지 않게 잘 돌봐줘. 우리 윤지 잘 부탁해 여보. 결국 병모와 싸우던 엄마가 채 1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엄마가 계실 때의 행복이 컸던 만큼 어머니가 떠나고 안 계신 집에는 슬픔과 우울만 가득했습니다. 엄마를 잃은 어린 저의 충격도 적지 않았겠지만 특히나 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도저히 술을 마시지 않고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건지 엄마 돌아가신 이후로는 항상 술에 만취하셔서는 저를 붙들고 우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윤지 엄마,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엄마를 잃은 것만으로도 너무 슬프고 무서운데 엄마 아프시기 전까지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술에 취해 무너진 아버지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항상 온기가 감돌던 집이었는데 몸보다 마음이 더 추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다 자란 지금에서야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오죽이나 컸으면 어린 자식 앞에서까지 그러셨을까 측은한 마음이 들지만 솔직히 아버지가 원망스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워낙 어렸잖아요. 아버지라고 결코 슬픔이 저보다 덜하지 않으셨을 테지만 엄마 그렇게 떠나신 이후로 솔직히 자식을 보호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셨던 아버지셨습니다. 숙취로 고생하실 아빠 생각에 꿀물 타겠다고 유리컵을 만지다 떨어뜨려 깨뜨려 발바닥을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많은 양의 비에 기겁하고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자 해가 중천이 되도록 깨어나지 못하셨던 아버지가 놀라 달려오셨습니다. 윤지야, 윤지야 왜 그래? 어쩌다 이랬어? 아빠 꿀물 타주려다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놀란 게 더 커서 울며 더듬더듬 상황을 설명하는 말에 아버지 표정이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마 그때 아버지께서도 새삼 느끼신 바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린 딸 자식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아빠를 챙기겠다고 꼼지락대다 상처까지 얻게 됐었다는 데에 대한 충격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일 때문에 더는 제 앞에서 그리 살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 발바닥에 박힌 유리 조각을 빼주시고 약을 발라주시며 하염없이 울면서 제게 사과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윤지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 몰래 아이가 만지면 안 되는 물건을 건드리다가 사고를 친 건 난데 어린 마음에 왜 자꾸 아빠가 내게 사과를 하시는 건지 잘 이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만에 술 기운이 가신 얼굴로 제 몸을 쓰다듬으며 꽉 안아주시는 아빠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서 발바닥을 유리 조각에 다친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바로 그날부터 아빠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덥수룩하게 기른 머리와 거뭇하게 수염이 올라온 것을 싹 면도하고 마치 엄마가 계실 때처럼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빠 모습이 오히려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단호하고 빛나는 눈빛으로 아버지께서 제게 약속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윤지야, 아빠가 돼서 네 앞에서 이렇게나 정신 못 차리고 있었다니 엄마가 알면 아빠 정말 혼나겠다. 그치? 아빠가 이제 우리 윤지 다시는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게. 아빠가 미안해, 윤지야.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깔끔하고 멋진 모습의 아빠를 보는 게 좋아 그저 배시시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엄마 돌아가신 이후로 거의 내팽개 치다시피 하셨던 회사 일도 성실하게 다시 시작하시고 더는 제 앞에서 술을 드시고 우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동안은 아빠 얼굴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회사 일이 여간 바쁜 게 아니셨는지 일에 몰두하신 아빠셨습니다. 그런 저를 할머니께서 대신 도맡아서 봐주셨어요. 아이고, 딱한 내 새끼. 이 어린 것이 벌써부터 어미도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지. 저만 보면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시는 할머니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짠하고 불쌍해 보였겠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사랑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를 볼 때마다 항상 표정이 좋지 않고 한숨만 쉬시니까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벌써 그때부터 제 스스로의 기분보다는 남의 기분을 더 기민하게 알아채고 눈치가 빤해졌던 것 같습니다. 엄마 일은 어린아이의 눈칫밥이 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시일이 좀 지나자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넌지시 재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아직 네가 앞길이 쿠말린데 평생 호라비로 살 생각이야? 어머니, 윤전마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3년이다. 그동안 엄마 없이 할미 손 타고 자라면서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겠어. 내가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한들 제 어미만 할 수야 있겠어? 너도 너지만 우리 윤지를 생각해서라도 엄마는 꼭 있어야지. 늦은 밤에 당연히 저 잠든 줄 알고 하신 말씀이었겠지만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가 두 분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게 되었습니다. 제 딴에는 바쁜 아버지와 힘드실 할머니를 생각해 최대한 손 타지 않을 얌전한 아이로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도 제 노력이 부족해 새엄마 이야기가 나온 걸까 싶어 의기소침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할머니며 고모며 지나가는 말로 아빠의 재혼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우리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엄마가 될 수도 있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엄마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내 엄마가 되어야 하지 하는 어린 생각도 했고요. 마음만 같아서는 아빠 새엄마 데려오지 말라고 때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벌써 일찌감치 철이 들어버린 저였어요. 여전히 저만 보면 가슴 아픈 눈을 하시는 아버지를 걱정시킬 만한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아버지께도 새로 만나는 분이 생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재혼을 닥달하던 할머니가 물어오신 소개 자리였던 것 같은데 항상 재혼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밝히셨던 아버지가 마지못해 나간 자리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새어머니가 퍽이나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 이후로 아빠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진 것 같았어요. 그저 아빠가 자연스레 웃음을 되찾으신 것만이 반가워 저는 새어머니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우리 아빠가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돌아가신 엄마께서도 안심을 하실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아빠의 앞날을 걱정하셨던 엄마셨으니 어쩌면 엄마가 우리를 걱정하는 마음에 새어머니 되실 분을 보내주신 건 아닐까 생각했죠. 아줌마는 아빠랑 비슷한 게 많은 분이셔. 우리 윤지처럼 예쁜 여동생이 하나 있고 아줌마가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셔서 우리 윤지도 많이 예뻐하실 거야. 새어머니 만나기 전부터 제가 새어머니나 새어머니가 함께 데리고 올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의 딸아이와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며 호언장담하셨던 아버지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야 듣게 된 건데 새어머니 쪽은 저희 아빠와는 다르게 사별로 배우자를 멀리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셨다더라고요. 지금이야 이혼이 워낙 흔하다고 하지만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주변에 이혼하시는 분을 직접 뵙기가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그저 저희 아빠와 잘 지낼 수만 있으신 분이라면 다른 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요. 안녕? 네가 윤지구나? 세상 환한 미소로 다정하고 살갑게 처음 보는 저를 맞이해주는 새어머니 모습에 기뻤습니다. 혹시나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하시면 어떡하나 가슴 졸였던 어린 마음에 봄꽃이 피어난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상냥하고 예쁘신 분이 내 새어머니가 되신다니. 지난 수년간 엄마의 빈자리에 쓸쓸했던 마음이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줌마도 딸이 하나 있거든? 이름이 현지인데 성격이 착하고 순해서 우리 윤지하고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우리 윤지의 1살 어린 동생이니까 윤지가 많이 예뻐해줘야 해. 윤지, 현지, 이름도 꼭 친자매 같다. 그렇지? 아줌마의 딸이라는 저와는 곧 이복자매가 될 아이를 만날 생각에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저렇게 친절하고 상냥하신 분의 딸이라면 분명 저와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제가 1살 언니이니까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게 되어 낯을 가릴 동생에게 내가 한 발짝 먼저 다가가 줘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재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새어머니의 딸인 현지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두 눈이 똘망똘망한 것이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아이였어요. 현지 안녕? 나는 윤지 언니야.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아직은 낯을 가리는지 새어머니 뒤에 쏙 숨어 눈만 내놓고 저를 빤히 바라보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항상 외동으로 자라서 그런지 형제자매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남몰래 품고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버지 재혼하시고 처음 얼마간은 참 좋았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단둘이서만 앉아있던 식탁에 이제는 내 식구가 그득그득 들어찼습니다. 윤지야, 이것 좀 먹어봐. 우리 윤지가 해산물을 잘 먹는다며? 정말 제 친엄마인 것처럼 제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또 그걸 맛있게 잘 받아먹는 저를 보며 흐뭇해하시는 새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빠듯해질 정도로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여전히 제게 낯을 가리기는 하지만 귀여운 동생까지. 이제는 나도 가족들 품에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꾸만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어른들 걱정하실까봐 애써 더 씩씩한 척 했지만 엄마를 잃은 어린아이 가슴에 상처가 없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채워지지 않던 마음이 비로소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에 설레었습니다. 윤지야, 이제는 아줌마가 진짜 엄마니까 엄마라고 불러드려야지. 네. 엄마. 수줍게 뱉은 엄마라는 단어에 기뻐해 주시는 새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정말 저분이 내 진짜 엄마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당신 고생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네. 우리 애들 좀 잘 부탁해요. 윤지야, 윤지도 아빠 없는 동안 엄마 말씀 잘 듣고 동생 잘 돌볼 수 있지? 네, 잘할 수 있어요. 당신도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우리 윤지가 저렇게 의젓한데. 당신 있으니 내가 정말 걱정이 없네.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이 수출입과 관련한 일이었거든요. 특히나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등지에 출장을 가는 일이 잦으셨습니다. 재혼하신 초반에는 가족들 적응하라고 최대한 출장 다니시는 걸 미루시던 것이 이제 더는 그러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죠. 두 분 재혼하시고 처음으로 길게 자리를 비우는 일이니 가족들 모두에게 양해를 구하는 아버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친자식처럼 챙겨주시는 새어머니와 사랑스러운 동생과 잘 지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시고 아버지 없이 새 여자만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한지야, 언니랑 같이 피아노 치고 놀까? 싫어. 나 혼자 칠 거야. 저희 아버지 계실 때는 다소 말수가 적긴 해도 제게 날선 반응을 보인 적이 없던 동생 현지가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워하던 차에 큰 소리가 난 것에 놀라 새어머니께서 달려오셨어요. 아니, 왜들 싸우고 있어? 윤지야, 동생하고 싸우면 안 되지. 아니에요, 엄마. 싸운 게 아니고. 너 자꾸 왜 우리 엄마한테 엄마라고 불러? 너 우리 엄마 딸도 아니잖아. 불만 가득해서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달고 소리치는 현지였습니다. 저는 저대로 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른들이 이제 윤지 엄마는 새어머니라고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에 당연히 따라야 하는 줄 알고 엄마라고 불렀는데 그걸 현지가 저렇게 싫어하고 있을 줄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동안은 별말 않더니 아버지 자리 비우시자마자 조망만한 아이가 제게 있는 대로 적개심을 드러내는데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현지를 보며 새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현지가 많이 속상했나 보네. 윤지가 언니니까 이해할 수 있지? 엄마 딸은 자기밖에 없는데 윤지가 엄마라고 부르니까 셈이 났었나 보네. 우리 현지가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윤지가 잘 좀 받아줘. 당황한 가운데도 새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벌렁거리고 있었어요. 제게 평소에 잘해주시는 새어머니지만 그래도 새어머니 친딸이 동생뿐이라는 건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혹여나 저런 동생 말에 새어머니께서 나를 미워하시면 어떡하나. 그저 새어머니와 동생 기분 거스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제는 제 엄마가 되신 분인데 이제 와서 그런 분께 미움받는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신 동안 아버지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저를 대하는 새어머니의 태도가 다르다는 걸 서서히 눈치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당장 식탁에 차려지는 음식부터가 달라졌으니까요. 하필이면 좋아해도 그 비린내 나는 것들을 좋아해서는 네가 아직 어려서 살림을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해산물 만지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 우리 현지는 아무거나 내줘도 골고루 잘만 먹는데 윤지 너 입 짧은 건 고쳐야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새어머니가 차려주신 식탁의 반찬들은 죄다 동생이 좋아하는 육류 위주였습니다. 평소에 고기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 편인 제게는 밥 먹는 일이 고역이었어요. 제 엄마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와구와구 잘도 먹는 동생을 보니 이질적인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희 아버지께서 자리를 비우시자마자 모든 것이 동생인 현지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도 당연히 현지가 좋아하는 반찬들에 제가 아끼던 책이나 물건들도 죄다 동생의 투정에 빼앗긴 저였습니다. 아버지 계실 때 얌전했던 현지는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는 듯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런 현지 행동을 오냐오냐 부추긴 게 바로 새어머니였고요. 그동안 윤지는 아빠한테 이런 좋은 물건들 선물 많이 받았잖아? 우리 현지는 아빠한테 이런 것도 못 받고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 그러니까 윤지가 동생한테 양보해 줄 수 있지? 제게도 아빠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지만 찍소리 한번 해보지 못하고 동생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심술을 부리는 동생 비위를 맞춰서 어떻게든 새로운 가족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져준다고 해서 그들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 새끼들 잘 있었어? 아빠! 마치 저희 아빠 친딸이라도 된 듯 바리바리 선물을 사가지고 출장에서 돌아온 아버지께 덥석 안기는 동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안 계신 동안 여러모로 마음고생을 하고 시달릴 일이 많았던 저였지만 그걸 아버지에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지야, 아빠가 외국까지 나가서 우리 가족들 벌어먹인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아니? 아빠가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 그런데 윤지가 아빠 걱정되는 소리라도 한마디 했다가는 아빠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하시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아빠 걱정하실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말고. 알았지? 네. 저도 고작 초등학생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른인 지금처럼 논리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설마 무슨 말 한마디라도 잘못 들어갈까 싶어서 저를 쥐잡듯 잡는 새어머니였어요. 새어머니가 등대에서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서운한 티라도 한번 낼 수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저도 두려웠거든요. 새어머니가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아버지께서 힘들게 이룬 새로운 가정에 분란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항상 쓸쓸한 표정의 아버지가 재혼 후에 표정이 저리 활짝 피셨는데 또다시 아버지를 슬프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어린 제 가슴만 끙끙 앓는 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게 있어 제 학창시절과 유년 시절은 암흑기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첫 출장 이후로는 저희끼리도 정말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마음 놓고 해외 출장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길게 자리를 비우실 때마다 새 여자 사이에서 저만 군 식구라도 된 것처럼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학생 때 제가 공부 욕심도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학원이나 과외 등 지원을 받고 싶었지만 쉽게 허락해주지 않은 새어머니셨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혼자 알아서 잘하는 것 같더만. 그나저나 우리 현지한테 과외라도 하나 더 붙여야겠어.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에 영 취미를 못 붙여서 원. 공부에 소질이 전혀 없었던 동생 현지에게는 벌써 과외가 과목별로 하나씩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두 아이 모두에게
충분하게 지원을 해줄 수 없다면 그러려니 할 텐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집에 머물 틈도 없이 해외로 다니시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다 자식들 부족한 것 없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고 그러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희 집 형편은 제법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저 원하는 대로 과외시켜준다고 해서 집안 살림 걱정해야 할 수준이 절대 아니었어요. 저라고 그걸 모르지 않았으니 과외비를 핑계로 저한테만 지원해 주시기를 꺼린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일이 많아 늘 피곤하셨던 아버지는 집안 관련한 문제는 죄다 새어머니께 일임하신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 윤지가 얼마나 똑부러지고 야무진지 아빠 머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나 봐요. 과외니 학원이니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어도 혼자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어쩜 이렇게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벌써 선수를 친 새어머니를 보니 그만 따지고들 전이마저 상실한 저였습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번번이 좌절에 좌절을 거듭한 저였으니 새삼 여기에 대응할 의지조차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새어머니나 동생이 저를 단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혼자서 제 방에서 숨죽여서 얼마나 소리 없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아버지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비싼 옷이니 잔뜩 쇼핑해서 신이 나서 깔깔대며 뜯어보는 모녀였어요. 제가 혼자 방구석에 박혀서 울든 말든 그들한테는 알 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나 제 새끼만 챙기며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데도 제 옷 한 장 사들고 들어오는 일이 없는 새어머니셨습니다. 평소에 자기 없을 때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아버지셨습니다. 이쯤 되면 아버지도 내가 귀찮아서 모른 체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 지경이었어요. 겉으로는 누가 봐도 단란한 재혼 가정이었으나 실상은 저 혼자서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얼른 독립할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착한 딸로 노력해도 저들에게 받아들여질리 만무하니 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빨리 학교 졸업해서 집을 떠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 서러운 생각으로 집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학교 진학해 집 떠나는 것뿐이라고 여겼던 저였습니다. 계집애가 독해가지고는 그 정도로 공부를 할 것 같으면 동생 공부라도 봐주면 좀 좋아? 어쩜 저렇게 저밖에 모르는지 제 엄마를 닮아 저러나? 이런 식으로 막말은 이제 막말 축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누가 봐도 눈치챌 정도로 저만 남루하게 입혀 내보냈다가는 덜미가 잡힐 판이니 최소한의 돈만 써가며 뒤에서 말 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제게 해주는 것도 아까워 미칠 지경이었나 봅니다. 동생은 아직 학생인데 벌써부터 명품을 몸에 휘감고 다니는데 저야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거짓과 선동으로 저와 아버지 사이에서 기만적인 행동을 일삼는 새어머니 때문에 아버지와도 소원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미웠거든요. 아버지가 저런 겉과 속이 다른 여자 새어머니랍시고 데려오지 않았다면 10년 가까운 제 어린 시절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물론 아버지도 저를 괴롭게 하려고 이러시는 건 아니었겠죠. 애초에 처음 재혼을 결심하셨던 것도 제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함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재혼 이후로 아버지도 가족들에게 더욱 각별한 관심을 쓰셔야만 했습니다. 막말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없을 때 제게 어떻게 대할 줄 알고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단 한 번이라도 주의를 기울이고 제대로 보기만 하셨더라도 일이 이 지경까지 흘러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는 새어머니와 동생이라 하더라도 결코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제 가슴에 이런 응어리만 쌓여가고 있으니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울타리 안에서 저만 동떨어진 신세가 되었죠.
다행히 학교는 좋은 곳에 합격했습니다.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기숙사 신청을 한 저였어요. 아니, 학교가 집에서 그렇게 먼 편도 아닌데 엄마랑 현지 서운하게 왜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그런 결정을 했어? 아버지 보는 앞에서 제가 집 떠난 걸 아쉬워 미치겠다는 둥크는 새어머니에게는 새삼 기가 차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어 주었죠. 그동안 나를 미워하는 것도 모자라 마치 자기 딸한테 딸린 식모라도 되는 양 이리저리 부려먹은 거 생각하면 2번 다시 저 모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딸이 다 커서 집을 떠나게 되고 그동안 아빠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네. 뒤늦게 아버지가 제게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셨어도 이미 다친 제 마음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대학 가서 혼자 지내면서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 많다며 새어머니 몰래 제 앞으로 목돈을 조금 떼어주신 것이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것이었어요. 저 대학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께서 해외 출장 갔다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하게 되셨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 장례식 마친 뒤로는 새어머니와 동생과는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이걸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이 끝나기만을 바랐어요. 제 쪽에서 먼저 연락을 끊자 저쪽에서는 아주 신이 났겠죠. 제 앞으로 유산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갈까봐 전전긍긍했을 텐데 우리 아버지 재산 자신들끼리 홀랑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테니 자기 쪽에서 제게 연락을 먼저 하는 일도 없었고 참 어찌 저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쩌자고 저런 여자를 믿고 부인이라고 함께 살았는지 그 인생이 딱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여자와 함께 산 세월이 있는데 연애나 결혼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내게 상냥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뒤에서 나를 어떻게 취급할지 알 수 없다 생각하면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죠. 아마 이렇게 상처나고 모난 데가 많은 저를 항상 묵묵히 옆에서 응원해주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주었던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사람을 경계하는 걸 잘 알고 있다 보니 연애할 때부터 자기 가족들 모이는 자리에 굳이 저까지 챙겨 데려가 어울리게 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남편이었어요. 제 앞에서 직접 말하신 적은 없지만 남편 통해 제가 어찌 살아왔는지 그 사정은 시부모님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 저를 더 각별히 신경 쓰시며 정말 친정 부모님처럼 다정히 대해 주셨어요. 윤지야, 우리가 비록 종연히 통해 만나게 된 사이라고는 하지만 세상에 또 이렇게 귀한 인연이 어디 있겠어. 나는 윤지 너 처음 볼 때부터 꼭 내 사람 같은 게 밥이라도 한 끼 더 먹이고 싶고 표정이 안 좋으면 무슨 일이 있나 걱정스럽고 그렇더라. 이게 다 우리 가족들이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네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려. 특히 제게 애정 표현을 서슴지 않은 시어머니 덕에 유년 시절의 아픔을 많이 달랠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교묘하게 이용만 했던 새어머니와는 달리 아무런 사심 없이 상처 많은 저를 안아주기만 하셨던 시어머니셨어요. 결국은 저도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그분들께 진심으로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갔을 때 계모와 그 자식은 초대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날이 될 그날, 진심으로 제 결혼을 축하해 줄 사람만 초대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죠. 친정어머니가 챙겨주셔야 할 것들 죄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이제 너도 내 자식인데 내 자식 결혼하는 걸 어민네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 거의 결혼식 절반을 도맡다시피 하셨을 시어머니가 얼마나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도 제 앞에서는 싫은 티 한번 내지 않고 그저 즐겁게 웃어주기만 하셨던 시어머니셨습니다.
내가 유년 시절에 새로운 가족복은 없었더라도 시댁복은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재혼한 시모도 나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는데 어떻게 며느리 될 사람을 벌써부터 이렇게나 아껴주실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 시부모님 은혜가 끝도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제대로 유산 받은 것도 없고 그저 연구원으로 일하며 꼬박꼬박 모은 월급이 전부였던 제 입장을 고려하면 언감생심 꿈조차 꿀 수 없을 정도로 성대한 결혼식에 신혼집까지 든든하게 마련해 주신 시부모님이셨어요. 제게 얻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 아끼는 것이 없으셨던 그분들께 면목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내 주제에 이 큰 마음을 과연 갚아드릴 수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그런 만큼 정말로 잘해야지, 당신들 친자식 남편보다 내가 더 효도하면서 살아야지 생각했어요. 결혼식에 제 식구들은 단 한 명도 없이 비어있는 혼주석을 보니 새삼스레 서러운 마음이 눈물이 났지만 남편과 함께 당당하게 동반 입장을 하고 혼주석에 앉아 계신 시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저분들과 내 남편만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에 절로 눈물이 났어요. 그때였습니다. 야, 이년아! 여미도 몰라보는 년! 단상 위에서 그동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얼굴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저 대학 가고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전화 한 통 주고받고 살지 않았던 인연 끊었다 생각한 지 오래인 계모였습니다. 순식간에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처하기도 전에 눈깔이 뒤집힌 계모가 그대로 제 앞까지 달려와 신부인 제 뺨을 냅다 후려쳤습니다. 어머나,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식장은 그만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결혼식 도중에 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하객들 흐뭇한 눈길을 받으면서 새 출발을 축하받고 있던 신부가 순식간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폭행까지 당한 상황이었으니 다들 얼마나 경악했겠어요. 저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대체 지금 왜 내 눈앞에 있는 건지, 내가 왜 이 여자한테 웨딩드레스 입은 차림으로 뺨까지 맞아야 하는지 생각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무식하고 우악스럽게 소리를 질러대는 계모였습니다. 호적상 네 어미는 엄연히 나인데 딸년이라는 게 결혼식을 하면서 감히 어미를 부르지도 않아? 마치 제가 폐륜이라도 저지른 듯 폐악을 부리는 계모를 보고 저도 그만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저 여자를 왜 불러야 하는데요? 내 유년 시절을 엉망으로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 감히 내 결혼식까지 망쳐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 중요한 날에 자기가 뭐라고 나타나서는 내 결혼식을 이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경악해서 벌떡 일어서신 시부모님께도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결코 목적 없이 제 앞에서 모습을 드러낼 리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재산 좀 있는 집에 시집간다는 소리를 뒤늦게 듣고는 한탕 제대로 뜯어먹을 생각에 눈이 뒤집혀서 여기까지 나타나 깽판을 부린 거였겠죠. 징글징글한 여자에게 사리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제가 한마디 하기도 전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단상 위로 뛰어올라온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진 계모 귀싸대기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후려친 겁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윤지 어미 행세를 해? 아껴주기만 해도 아까운 우리 애를, 그 어린 거 그 긴 세월을 구박대기로 만들어 놓고 사돈 유산까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기들끼리 꿀꺽 다 처먹어 놓고 우리 며느리 유산 한 푼 안 주고 나 몰라라 하더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서 내 귀한 며느리한테 손찌검을 해? 감히 우리 애들 결혼식을 망쳐놔? 죽은 듯이 살아도 내가 이가 갈릴 판에 어디서 이 더럽고 역겨운 여자가 행패를 부려? 마치 자기 자식을 잡은 여자라도 대하듯
당장이라도 눈앞의 계모를 찢어죽일 기세인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기세에 그 낯짝 두꺼운 여자도 그제야 당황하더군요. 내가 니년 만나게 되면 그동안 우리 윤지 당한 거 배로 갚아주겠다고 벼르던 차에 오냐, 내가 니년이랑 니년 새끼 인생 아주 제대로 망쳐주마! 신부 입장 전에 대기실에서 저를 꼭 안아주시며 앞으로 누구도 저를 상처주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며 우연이라도 너 아프게 했던 인간들 마주치게 되면 내가 다 갚아줄 거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던 시어머니셨어요.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으셨어도 그게 제 계모와 동생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였어요. 당신 앞에서 제게 폭력에 모욕을 서슴지 않고 일삼는 그 여자를 부서뜨릴 생각에 만만하셨던 시어머니셨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날의 결혼식은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시어머니 분노에 찬 말씀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하객분들도 직접 보셨고요. 신부인 제 뺨에 계모한테 얻어맞아 퉁퉁 부어있는데 하하호호 웃으며 결혼식을 계속하기도 어려웠죠. 이걸 어떻게 우리 윤지 얼굴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다니? 어머니, 어머니. 몸과 마음을 다 다친 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여 그만 어린아이처럼 엉엉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의 화를 더 돋웠겠죠. 이미 결혼식장 경비 직원들에게 사지를 결박당해 무릎까지 꿇린 계모가 뒤늦게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는지 사방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우리 말로 합시다. 예? 내년은 내 새끼들 결혼식장에 난입해서 우리의 뺨까지 쳐놓고 이제 와서 말로 하자고? 듣자니 정신 나간 소리만 골라 하는구나. 너! 나한테 아주 잘 걸렸어. 안 그래도 내가 벼르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친자인 우리 며느리 두고 사돈 어른 재산 싹 빼돌린 것도 모자라 우리 애들 결혼식까지 망쳐? 내가 니년을 가만둘 줄 알아? 저희 어머니께서 명망있는 법조인이셨거든요. 안 그래도 법적으로 네 목 충분히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에 더는 저런 인간들과 엮이기 싫어 그저 웃기만 하던 저였어요. 그러던 여자가 제 발로 기어왔으니 시어머니께서 가만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로 그동안 제 잃었던 모든 권리를 되찾아 주시겠다며 시어머니 휘하에 기라성 같은 법조인들이 오로지 저 하나만을 위해 뭉치게 되었습니다. 당장 저 손버릇 더러운 여자 유치장 신세부터 지게 해줄 테다. 어디 그뿐이야? 너 어릴 적부터 학대한 것도 모자라 결혼식장까지 쑥대밭을 만들었으니 내가 그거 동전 하나 빼놓지 않고 싹 다 가져올 거야. 당연히 네 몫이었던 사돈어른 유산으로 그간 호의호식한 거 싹 다 토해내게 만들 게다. 저희 아버지 유산과 관련한 재산 분쟁에 장시간에 걸친 정서적 학대도 모자라 결혼식장에서 그 수많은 증인들을 앞에 두고 행사한 폭력까지 동시에 민사, 형사 할 것 없이 여러 개의 송사가 그것들 정신 차릴 틈도 없이 휘몰아쳤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이 담길 예정이었던 고가의 촬영 서비스에 고화질로 담긴 폭력의 정황에 밖에서 변호사 제대로 구할 틈도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된 계모 꼴을 보니 딱 저 자리가 저 여자 성품에 맞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엄마! 그런 여자도 엄이라고 제 엄마 구명하겠다고 경찰서로 쫓아온 동생과도 참으로 오랜만에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제발 우리 엄마 좀 꺼내줘. 엄마가 저런 데서 어떻게 지내? 저 여자는 네 엄마지 단 한 번도 내 엄마였던 적이 없어. 이제 와서 가족 어쩌니 들먹이는 거 나한테도 미안하지도 않니? 참 뻔뻔하기도 하다. 네 엄마 정말 감옥까지 보내고 싶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 소송 거신 거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그전엔 억만금을 가져와도 절대로 합의 안 해줄 거니까. 너 내가
돈 아쉬운 처지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지? 나야 끝까지 뻗대다 감옥까지 가는 결말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저런 여자도 너한테는 껌뻑 죽는 엄마였으니 생각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언니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윤지야, 제발 엄마 좀 살려다오. 나 무서워서 단 하루도 더 여기는 못 있겠어. 너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엄마 좀 빼줘. 평생 들을 일이 없으리라 생각했던 저 두 여자의 사과를 다 듣게 되네요. 그 사과의 진심이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다는 것쯤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 인간들에게 당한 세월이 얼마인데요. 사람 본성은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아마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를 생각하셔서 가차없이 휘두른 법의 철퇴가 아니었더라면 저것들이 평생 제 앞에 저리 머리를 조아리는 일은 없었겠죠. 그걸 생각하니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한때는 가족으로 엮인 사이였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드나 싶어 그 둘이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지긋지긋했던 법적 가족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낸 건 역시 그때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가장 먼저 해결해 주셨던 게 호적정리 절차였거든요. 나 너랑 그 끔찍한 인간들 호적으로 엮여있는 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런 인간들도 법 들먹이며 여태 너랑 가족이라면 나타나서 그 행패를 부리는데 정리를 해도 진작 했어야 했어. 저 역시 이제 제 곁에 남은 가족들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 뿐이라 생각했으니 이제와 호적 정리한다고 아쉬울 것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진작 해결했어야 했던 문제를 여태 두는 바람에 시어머니 마음 쓰이게 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었죠. 그렇게 복잡한 법 관련 절차는 저희 시어머니 손에 싹 다 정리되었습니다. 윤지야, 너는 가진 것도 많지 않니? 살던 집까지 빼앗아가면 나랑 현지는 어디에서 살라고? 언니, 당장 갈 곳도 없는데 우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다른 건 욕심 안 낼 테니까 제발 집만이라도 건드리지 말아줘. 우리가 이렇게 빌게, 어? 그동안 남의 재산 물쓰듯 펑펑 쓴 걸 생각하면 집이 아니라 빚을 지게 해서라도 다 받아내자는 걸 감사해야 할 판에 참 끝까지 염치들도 없다. 유차장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도로 끌려 들어가기 싫으면 다시는 그 두꺼운 낯장 내 앞에 보일 일 없어야 할 거야. 알아들어? 유치장에서 기어 나오자마자 저한테 쫓아와서 울고불고 개처럼 비는 두 여자를 매몰차게 내쳤습니다. 남의 돈 제 것 마냥 펑펑 쓸 때는 돈 무서운 줄 몰랐겠죠. 방종하게 산 만큼 앞으로 뼈저리게 세상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마주하게 될 두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들과는 영영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제 호적상의 제 가족도 남편과 시부모님 뿐입니다. 새로 정리된 등본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내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한데 묶이게 되었다는 생각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그렇게 가슴속 울분을 훌훌 털어버린 저를 곁에서 가만히 감싸 안아주시는 남편과 시부모님 덕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요즘은 살면서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과거의 연연에 상처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곁에 있어주시는 고마운 분들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